지금 한국 축구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PSG에서 각성한 이강인이 가나전에서 군계이라 클래스의 경기력으로 전장을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세계 축구 강호들도 주목할 정도로 단 한 경기에서 수미, 중미, 윙, 가짜 9번을 오가는 초월적 다재다능함. 도대체 무엇이 이 어린 천재를 이렇게 폭발시키고 왜 홍명보 감독은 그를 빼지 못하는 걸까요? 지금부터 이강인의 뒤에 숨겨진 진짜 비밀을 낱낱이 공개합니다. 영웅이 탄생하는 12단계 여정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좋습니다. 이강인의 일상은 조용한 집중과 보이지 않는 부담감이 뒤섞인 풍경이었다. PSG로 이적하기 전까지 그는 늘 기대와 불안의 경계에 서 있었다. 대표팀에서도 번뜩이는 재능은 인정받았지만 경기마다 그를 향한 압박은 과도했고 공을 잡는 순간 두세 명이 동시에 몰려드는 장면이 일상이었다. 작은 주저함도 허락되지 않는 환경 속에서 그는 때때로 억울한 판정이나 과격한 견제를 홀로 감내해야 했다. 특히 볼리비아전에서의 장면은 그의 내면을 더욱 흔들어 놓았다. 고의적인 반칙처럼 보인 행동은 그가 스스로에게 실망했음을 보여주는 단면이었다. 경기 후 누구보다 자신을 가장 크게 질책한 사람도 바로 이강인이었다. 그는 절대 남 탓을 하지 않고 자신이 더 나아져야 한다는 집요한 기준을 가지고 있었다. 이런 고집스러운 성장은 늘 그를 더 깊은 고독 속으로 밀어넣었지만 동시에 이강인을 강하게 만들었다. 화려한 기술 뒤에는 말로 표현되지 않는 침묵의 시간과 내면의 독백이 존재했다. PSG에서도 그는 이름값보다 경쟁과 적응에 몰두했고 대표팀에서는 에이스를 향한 기대보다 팀을 위한 헌신을 먼저 떠올렸다. 아무도 모르는 단단한 준비, 그리고 스스로와의 끊임없는 싸움 속에서 그는 조용히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었다. 결핍은 분명 있었지만 그 결핍은 언젠가 폭발할 잠재력의 저장고였다.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과 달리 그의 일상 세계는 늘 절제와 고민, 그리고 축구를 향한 순수한 열망으로 채워져 있었다. 변화의 신호는 예고 없이 찾아왔다. PSG의 루이스 엘리케 감독은 이강인의 숨겨진 가능성을 처음부터 알아보았고 그를 단순한 공격형 미드필더가 아닌 전술의 중심축으로 재해석하기 시작했다. 수미, 중미, 측면, 가짜 9번까지 포지션의 경계를 무너뜨린 기용은 이강인에게 새로운 숙제이자 새로운 문이었다. 특히 리옹전에서 보여준 결승골 어시스트는 세계 언론이 그를 다시 바라보는 계기가 되었다. 그 순간 이강인은 자신이 한 단계 다른 차원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직감했다. 대표팀 소집을 앞둔 시점, 그는 더 이상 유망주가 아니었다. 팀의 결과를 책임질 수 있는 플레이메이커이자 창조자였다. 하지만 모험의 부름은 항상 설렘만을 동반하지 않는다. PSG에서의 변화는 분명 기회였지만 그만큼 더 큰 책임과 기대가 뒤따랐다. 대표팀에서조차 그를 겨냥하는 견제는 더욱 거칠어졌고 작은 실수도 즉각적인 비판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이강인은 그 모든 압박을 부름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그에게 주어진 상황이 힘든 이유는 단지 외부의 기대 때문만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걸어둔 기준이 너무나 높았기 때문이었다. 그럼에도 그는 피하지 않았다. 자신이 가야 할 길이 어디인지, 무엇을 증명해야 하는지, 이번 대표팀 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누구보다 명확히 알고 있었다. PSG에서의 각성은 그에게 본격적인 모험의 문을 열어젖힌 충격이었고 그는 이제 그 부름을 받아들이기 위해 다시 전장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이강인은 PSG에서 점차 자신의 위치를 만들어가고 있었지만 대표팀에 돌아오는 순간 또 다른 불안이 엄습했다. 천재라는 이름은 영광이지만 동시에 족쇄이기도 했다. 그가 공을 잡을 때마다 상대는 두세 명씩 달라붙었고 작은 실수 하나만으로도 팬들과 언론은 가혹한 잣대를 들이댔다. 특히 볼리비아전에서의 장면은 그의 내면을 크게 흔들어 놓았다. 억울한 파울 상황이 이어진 뒤 잠시 이성을 잃고 상대를 향해 몸을 들이댄 행동은 그가 감정적으로 얼마나 몰려 있었는지 보여주었다. 경고를 받는 순간 이강인은 스스로에게 깊은 실망을 느꼈다. 이 정도 멘탈이라면 대표팀 에이스라는 자리가 아직 어울리지 않는 것은 아닐까 하는 의심이 마음 한켠에 고개를 들었다. 경기 후 그는 누구보다 조용했고 동료들의 격려에도 쉽게 표정을 풀지 못했다. 부담감은 무거웠고 기대는 더 크게 다가왔다. 자신이 조금만 흔들려도 팀 전체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그를 주저하게 만들었다. 가나전이 다가올수록 그는 스스로에게 묻고 또 물었다.
나는 지금의 무게를 견딜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의 재능은 언제나 빛났지만 마음속 그림자는 좀처럼 쉽게 지워지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이 질문 앞에서 도망치지 않았다. 도망치고 싶었고 쉬고 싶었지만 그는 스스로가 그럴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2단계에서의 거부는 물러섬이 아니라 더 강하게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고통스러운 정지였다. 이강인이 혼란 속에 있을 때 가장 먼저 그를 알아본 사람은 홍명보 감독이었다. 감독은 그에게 단순히 잘하는 선수가 아닌 팀의 중심을 요구했다. 훈련장에서도 경기장에서도 홍명보 감독은 이강인을 한자리에 고정시키지 않고 다양한 위치에서 역할을 맡겼다. 그 과정에서 이강인은 자신이 단지 패스를 잘하고 기술이 좋은 선수가 아니라 경기 흐름을 바꾸고 전체 전술을 지휘하는 핵심 축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다. 감독은 그에게 말했다. 너는 한 포지션에 갇히는 순간 너 자신의 절반도 쓰지 못한다. 이 말은 이강인에게 깊은 울림을 남겼다. 그는 자신의 장점을 더 넓게 펼쳐야 한다는 것을 이해했고 그동안 마음속 깊이 묻어두었던 불안도 하나씩 정리되기 시작했다. 감독의 신뢰는 단순한 지시가 아니라 이강인의 정체성을 다시 세워주는 과정이었다. 그는 이제 자신의 위치가 어디인지, 어떤 시야로 경기를 지휘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그림을 그릴 수 있었다. 홍명보 감독은 그에게 공간을 읽는 법, 상대 압박을 역이용하는 법, 그리고 팀 전체의 호흡을 조율하는 법을 일깨워 주었다. 이강인은 멘탈과 전술 두 영역에서 새로운 도구와 지식을 얻었고 그 도구들은 그가 앞으로 마주할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무기가 되었다. 그는 이 만남을 통해 더 이상 혼란 속에 머물지 않게 되었고 스스로를 한 단계 더 높은 레벨로 끌어올릴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되었다. 가나전 선발 명단이 발표되던 순간은 이강인에게 하나의 선언과도 같았다. 무려 8명이 바뀐 실험적 라인업에서 그의 이름만은 변함없이 선발해 있었다. 이는 감독의 절대적 신뢰이자 그의 존재감이 이미 대표팀의 중심에 들어섰다는 의미였다. 이강인은 자신에게 주어진 위치를 보며 조용히 숨을 고르고 첫 걸음을 내디딜 결단을 굳혔다. 이번 경기는 단순한 평가전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변화를 증명해야 하는 무대였다. 그는 원톱 오현규 바로 아래 이선의 중앙에서 출발했다. 이 자리는 이강인이 가진 시야, 창의성, 탈압박 능력을 모두 펼칠 수 있는 지점이었다. 킥오프 직전 그는 마음속으로 짧게 다짐했다. 이제는 주저하지 않는다. 경기가 시작되자 그는 측면으로 이동하며 넓은 시야로 빌드업을 돕고 압박이 거세지면 과감히 후방까지 내려와 공을 받아냈다. 첫 터치부터 그는 흔들리지 않았다. 이강인의 움직임은 마치 경기 전체의 흐름을 미리 알고 있는 듯 유연했고 자신감은 곧 팀 전체의 리듬을 살리는 동력이 되었다. 첫 관문은 단지 그라운드에 나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중심축으로 설 준비가 되어 있음을 드러내는 과정이었다. 그는 이 순간을 두려움이 아닌 성장의 신호로 받아들였고 경기를 넘어선 선수로서 새로운 여정을 시작했다. 경기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자 이강인은 곧바로 첫 시험에 직면했다. 가나는 예상보다 더 거칠고 빠른 압박으로 그의 활동 반경을 줄이려 했다. 공을 잡는 순간 3명이 동시에 달려드는 장면이 반복되었고 이강인은 모든 공격의 시작점이자 표적이 되었다. 그러나 그는 오히려 그 압박을 역이용했다. 빠른 탈압박으로 한두 명을 제치고 나가며 공간을 열고 때로는 공을 지켜내며 동료들에게 시간을 만들어 주었다. 손흥민과의 연계 플레이는 여전히 날카로웠고 이태석과의 빠른 오버래핑 호흡은 가나 수비를 계속 흔들었다. 그의 동맹은 단순히 한두 명이 아니라 팀 전체였다. 특히 중원에서 황인범과 주고받는 전환 패스는 경기의 흐름을 바꾸는 핵심 도구였다. 가나의 적대적 압박, 거친 몸싸움, 그리고 빠른 역습 시도는 모두 그에게 큰 위협이었지만 그는 흔들리지 않았다. 이강인의 시험은 개인 기술로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팀과의 조화 속에서 극복해야 하는 전술적 판단의 연속이었다. 그는 때로는 빠르게, 때로는 느리게 템포를 조절하며 팀 전체의 호흡을 이끌었다. 이 과정에서 이강인은 단순한 플레이메이커가 아니라 자신이 겪는 모든 압박과 공격을 버티고 팀을 앞으로 운반하는 진정한 조율자임을 증명했다. 적이 강해질수록 그의 존재감은 더욱 선명해졌고 협력자들과의 호흡은 그를 더욱 강한 선수로 끌어올렸다. 전반이 흐르는 동안 이강인은 경기의 흐름을 조율하며 팀을 안정적으로 이끌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새로운 질문이 일기 시작했다.
단순히 좋은 패스를 넣는 것만으로는 부족했다. 이제는 한국 축구의 미래를 짊어질 진짜 중심이 되어야 했다. 전반 39분, 이강인은 중원에서 좁은 공간을 마주했다. 수비 셋이 동시에 압박을 걸어오는 위험한 상황. 누구라도 뒤로 빼거나 옆으로 안전하게 연결할 만한 장면이었다. 그러나 이강인은 자신이 걸어온 길을 돌아보며 결심했다. 지금 이 순간 나는 어떤 선수인가?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는 과감하게 전진 패스를 선택했고 그 패스는 공간으로 뛰어드는 이태석 발끝으로 정확히 향했다. 관중석에서는 감탄이 터졌고 동료들은 그 플레이가 팀의 공격 흐름을 살리는 결정적 전환점임을 느꼈다. 이 장면은 단순한 패스가 아니라 자신의 정체성을 재정의하는 행위였다. 기술적 자신감뿐 아니라 심리적 결단까지 포함된 선택이었다. 이강인은 그 순간 깊은 내부의 심연과 마주한 것이다.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추구해야 하는지,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지를 스스로에게 물으며 그는 경기 속에서 한 단계 더 내려가 자신의 본질과 대면했다. 이 심연은 그를 시험했지만 동시에 앞으로 나아갈 용기를 일깨워주는 공간이기도 했다. 위험은 컸지만 그는 물러서지 않았고 이 선택은 후반에 다가올 결정적 순간의 발판이 되었다. 후반이 시작되며 경기의 긴장감은 더욱 높아졌다. 한국은 계속 기회를 노렸지만 쉽지 않았고 이강인은 개인적으로 중요한 순간을 맞이하게 됐다. 후반 13분, 그는 손흥민과의 연계를 통해 오른쪽 측면에서 단독 돌파에 성공했다. 수비 한 명을 따돌리고 박스로 진입한 그는 정확한 타이밍에 강력한 슈팅을 시도했다. 모든 시선이 공의 궤적을 따라 움직였다. 그러나 슈팅은 상대 수비의 발에 걸리며 골망을 흔들지 못했다. 그 순간 이강인의 표정에는 짧지만 선명한 좌절이 스쳤다. 그는 스스로에게 실망했고 왜 마지막 한 걸음이 부족한 걸까라는 질문이 다시 떠올랐다. 이 장면은 이강인에게 하나의 죽음과도 같았다. 결정적 순간을 놓쳤다는 무게가 그의 어깨에 그대로 내려앉았다. 하지만 바로 여기서 그의 진짜 재탄생이 시작되었다. 그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두 가지였다. 실수에 눌려 흔들리거나 실수를 밟고 더 높이 올라가거나. 그는 후자를 선택했다. 잠시 숨을 고른 뒤 다시 경기에 집중했고 이전보다 더 단단한 표정으로 그라운드를 누비기 시작했다. 오히려 이 실패가 그의 의지를 자극한 것이다. 그는 패스를 더 빠르게, 위치 선정은 더 냉정하게, 그리고 상대의 압박을 더욱 지능적으로 활용했다. 이 작은 시련은 그를 무너뜨리지 않았다. 오히려 이강인은 이 순간을 통해 더욱 성숙해졌고 다음에 올 결정적 장면을 위한 에너지를 끌어올렸다. 실패는 약점이 아니라 재탄생의 문이었다. 후반 18분, 경기의 분위기가 팽팽하게 유지되던 순간 다시 이강인에게 공이 돌아왔다. 이번에는 우측 깊은 지역에서였다. 그는 앞선 실패를 떠올렸지만 주저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실패가 그의 판단을 더 빠르고 정확하게 만들었다. 이강인은 몸의 각도를 조정하며 상대 수비가 접근하기 전 단 한 번의 템포로 볼을 문전으로 감아 올렸다. 이 패스는 단순한 크로스가 아니었다. 상대 수비의 뒷공간을 찌르는 완벽한 궤적, 그리고 공격수가 달려들기 좋은 높이와 스피드. 반대편에서 쇄도하던 이태석은 발만 대면 되는 상황이었고 그대로 공을 밀어넣으며 가나의 골망이 흔들렸다. 경기장 전체가 환호했고 동료들은 이강인을 향해 손을 뻗었다. 이 장면은 이강인이 얼마나 결정적 선수인지 증명하는 순간이었다. 단순히 잘하는 선수가 아니라 팀의 승리를 만들어내는 선수. 그것이 바로 보상이었다. 그는 앞선 실패를 딛고 더 높은 단계로 올라섰다. 그의 패스는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경기 읽기, 심리적 결단, 전술적 판단이 모두 합쳐진 결과였다. 이 골을 통해 이강인은 자신이 대표팀에서 맡아야 할 역할을 완전히 확인했다. 그는 흐름을 만들고 기회를 창조하고 팀을 이끄는 중심이었다. 그리고 이 장면은 한국 축구가 새로운 에이스의 시대를 맞이했음을 알리는 선언이 되었다. 결승골이 터진 이후 경기의 분위기는 한국 쪽으로 기울었지만 남은 시간은 결코 가볍지 않았다. 가나는 동점골을 노리며 압박을 더욱 높였고 이강인은 이제 공격뿐 아니라 경기 전체의 안정성을 책임지는 역할을 맡게 되었다. 그는 수비 라인까지 내려가 공을 받아주고 압박을 피해 방향을 전환하며 팀의 호흡을 조율했다.
이 순간 그의 플레이는 단순히 화려한 기술이 아니라 냉정한 리더십으로 변화하고 있었다. 특히 후반 30분 이후 가나가 속도를 높이며 전방 압박을 강화했을 때 이강인의 존재감은 더욱 분명히 드러났다. 그는 직접 공을 오래 끌기보다 가장 안전한 패스를 선택해 팀 전체의 흐름을 진정시켰고 위험한 상황에서 빠른 원터치로 압박을 풀어냈다. 같은 시간 손흥민과 황인범, 이태석 등 동료들과의 짧은 소통은 경기의 리듬을 유지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한국이 흔들릴 수 있는 순간마다 이강인은 피로가 쌓인 몸을 이끌고 더 넓은 지역을 커버하며 경기를 통제했다. 그가 보여준 안정감은 팀 전체에 전달되었고 선수들은 각자 위치에서 자신감을 되찾아 남은 시간을 버텨냈다. 이 과정은 최종 대결을 준비하는 귀로의 단계, 즉 승리를 지키기 위한 전술적 정비의 시간이었다. 이강인은 자신의 역할이 단지 골을 만드는 창조자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승리를 지켜내는 지휘자임을 완전히 체감하고 있었다. 이 순간 그는 다음 단계를 향해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나아가고 있었다. 후반 42분, 이강인이 교체되기 전까지의 마지막 몇 분은 마치 하나의 클라이맥스처럼 펼쳐졌다. 그는 여전히 뛰고 있었고 가나의 빠른 역습이 들어올 때마다 가장 먼저 수비 쪽으로 몸을 던졌다. 그가 공을 잡을 때마다 관중석에서는 안도의 숨이 새어나왔고 그의 판단 하나하나가 경기를 안정시키는 핵심이 되었다. 상대의 견제는 끝까지 거셌지만 이강인은 그 압박 속에서도 침착함을 잃지 않았다. 오히려 후반 막판일수록 그의 움직임과 선택은 더욱 정교해지고 단단해졌다. 이강인이 교체되는 순간 관중석은 박수로 그의 이름을 불렀다. 이는 단순히 잘했다는 의미를 넘어 이 팀의 중심은 이제 너다라는 메시지였다. 이번 경기에서 그는 스스로를 완전히 증명했다. 유망주라는 이름 뒤에 숨어있던 어린 선수는 사라지고 팀을 원하는 방향으로 끌어가는 에이스로 다시 태어났다. 가나전은 이강인의 능력을 세상에 알리는 시험장이 아니라 그의 존재를 확실히 각인시키는 무대였다. 그는 실수도 했고 위기도 맞았지만 그 모든 흐름을 극복해 한 단계 더 강해지는 모습을 보여줬다. 이것이 바로 부활이었다. 기술, 멘탈, 전술, 그리고 리더십이라는 마지막 조각까지 완성된 순간 이강인은 이제 더 이상 대표팀 내 한 선수에 불과하지 않았다. 그는 한국 축구가 중앙에서 찾고자 했던 새로운 심장이었고 이날 경기에서 그 심장은 그 어느 때보다 강하게 뛰고 있었다. 가나전이 끝난 뒤 한국 축구는 한 가지 사실을 다시 확인했다. 이강인은 더 이상 미래의 희망이 아니라 현재의 중심이라는 것. PSG에서 루이스 엘리케 감독에게 인정받은 다재다능함은 이제 대표팀에서도 그대로 발휘되고 있었다. 그는 공격의 창조성, 중원의 조율, 수비적 헌신까지 모두 갖추며 팀의 체계를 완전히 바꿔놓았다. 이번 경기에서 나온 결승골 어시스트는 결과로서의 성과였지만 진짜 영향은 그보다 더 깊은 곳에 있었다. 그는 팀이 흔들릴 때 흐름을 안정시키는 법을 배웠고 위기에서 자신을 되찾는 법을 배웠으며 압박 속에서도 냉정함을 유지하는 자신만의 내적 무기를 손에 넣었다. 그가 얻은 영향은 기술이 아닌 내면의 성장, 멘탈의 확장, 그리고 경기 전체를 바라보는 또 하나의 시야였다. 대표팀은 그를 중심으로 다시 설 수 있는 기반을 갖게 되었고 동료들은 그의 존재에서 안정과 자신감을 얻었다. 팬들은 새로운 에이스의 등장을 눈앞에서 확인했고 한국 축구는 미래를 기대할 수 있는 확실한 동력을 얻었다. 이강인은 이제 팀으로 돌아갔지만 그가 남긴 영향력은 경기장 밖에서도 계속 퍼져나갔다. 대표팀 전술은 변하기 시작했고 선수들은 그와 함께 뛰는 법을 다시 배웠으며 팬들은 한국 축구의 새로운 시대를 체감하기 시작했다. 그는 단순히 한 경기에서 활약을 보인 것이 아니라 한국 축구의 흐름을 바꾸는 영향을 들고 귀환한 것이다. 그리고 그 변화는 앞으로 더 큰 무대로 확장될 준비를 끝마쳤다.